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증언, 정경심 교수가 박살내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죠. 사모펀드 재판 진행 중인데 이 사모펀드 재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흥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WF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영어 관련된 회사인데요. 예전에 이보영이라는 분이 영어 강의, 이보영이라는 분의 영어 강의를 판매했었던 그 회사입니다. 꽤나 유명한 회사예요. 자, 여기에서 자문료로 돈을 받아갔다. 이 돈을 받아간 것에 대한 다툼이 있어요. 검찰은 하는 것도 없이 거짓 계약으로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언이 있었냐면 정경심 교수가 하는 일은 거의 없이 돈을 받아갔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을 횡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가짜 계약을 하고 돈을 가져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증인들의 이런 증언에 참다 못한 정경심 교수가 직접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증인 중에 임모 씨가 있는데요. 이 임모 씨가 정경심 교수가 WFM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단 한 번의 미팅을 하고 WFM 교재에 대한 코멘트 한두 장 정도 써준 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경심 교수에게 강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렇게 증언도 했고요. 또 WFM 영어 교재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 교수에게 보낸 영어 교재의 양은 10권 정도로 매우 적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다 검찰의 입맛에 맞게 짜여진 증언이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정경심 교수가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정경심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시 제가 책을 2박스 받았는데 200권이 넘어요. 또 제가 사이버 프로그램 체크하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랑 비밀번호 준 거 기억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자 임 씨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 다 검토하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좀 많이. 제가 책 다 보는데 2달 걸렸다는 거 아세요? 네. 킥오프 미팅 제가 안 간다고 했나요? 웬만하면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 확실히 빼달라고 한 건가요? 뉘앙스가. 자, 그동안에 했었던 증언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얘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자 재판부가 황당해합니다. 자, 임모 씨는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끝나고 난 뒤에 재판부의 질문에 대답하는 도중에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판사가 증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판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증인은 정경심 교수가 블루펀드 투자하기 전에 투자 대상 회사가 이미 웰스 CNT로 예정돼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시점이 언제냐? 자,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증인 임모 씨는 투자 시점은 잘 모른다. 이때까지 증언한 거랑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또 재판부가 블루펀드 운영 용역을 맡고 있으면서 왜 투자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운용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증인은 연말에 한 번씩 투자자들에게 선물 보내고 인사를 한다. 자,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부는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재판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흘러갔었던 것들, 그리고 검찰발로 쏟아져 나왔던 언론의 기사들, 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은 아예 배제됐고, 검찰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증언들이 언론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요? 정경심 교수 WFM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일 안 하고 돈 받아가,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가짜 계약을 하고 돈을 챙겼다. 하지만 실상은 영어 교재를 만드는 자문, 고문 역할을 하면서 200권이 넘는 책을 들여다봤고, 사이버 프로그램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 비번을 받아가서 들여다보고 공부를 한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기존에 했었던 증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되죠. 뭐가 진실입니까? 2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영어 교재를 만들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대가로 자문료, 고문료를 받았고, 실제 받았던 금액은 시세보다 훨씬 싼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 정경심이라는 사람, 조국 전 장관의 아내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한번 할 때마다 드러나요. 그에 반해서 검찰이 주장했었던 수많은 의혹과 혐의들, 그 중에 어떤 한 개도, 단 하나의 혐의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아직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동안 언론들이 무책임하게 쏟아냈었던 이 기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기사들 때문에 온 나라에 혼란을 주고 국민들을 기만한 검찰과 언론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국민들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죄를 지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자, 이런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재판이 열릴 때마다 검찰의 조작된 증언, 강요에 의한 증언, 잘못된 증거들, 이런 것들이 매번 나오지만 대한민국 언론들 입 다물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언론들만 기록하고 기사화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주경제가 굉장히 열심히 이 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메이저 신문들 이런 기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한 쌍이에요.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이들은 끈끈한 팀워크로 뭉쳐진 파트너입니다. 야구로 따지면 투수, 포수, 배터리죠. 확인되지도 않은 검찰의 주장, 이걸 메이저 언론들이 살을 붙여서 더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잘못된 정보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일이 계속 됐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쓰는 거예요. 검찰은 흘리고 언론은 받아주고. 이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책임진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보도로 피해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언론들, 특히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요즘은 중앙도 뭐 만만치가 않은데, 이들의 기사는 악의적입니다.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거기다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지고 또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6.25 기념식 보셨나요? 제가 태어나서 국경일 기념식을 그렇게 재미있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나라구나. 이게 보수구나. 어제
6.25 70주년 기념식을 본 사람들 중에 군복 입고 태극기 들고 과격 운동하는 일명 자칭 보수단체들, 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일까요? 최소한 군복 입고 나서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고마워해야 된다. 물론 그 군복 입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 군인 출신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군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어제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냥 나와요. 보고 있으면 눈물이 그냥 나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도 있고 자랑스러운 감정도 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아마 탁현민이라는 분의 작품인 것 같은데 이 반대 세력들이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못 끌어내려서 안달을 했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예우해야 된다.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에 창피함을 느꼈고 이번에 너무나 멋지게 예우해 드린 것에 대해서 뿌듯함과 자부심, 대한민국이어서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매월 20만 원 남짓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한 300만 원 돈 가져가죠.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은 300만 원 가까운 돈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정의연의 노력 때문이에요. 국가 유공자분들, 특히 한국 전쟁에서 고통을 받은 분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분들에게 지급해주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더 내고 싶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받아서 불만인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대우는 아직도 너무 열악하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국가에게 대접받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격이라고 불러요. 검찰, 언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 이걸 보고 있으면 참 국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국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 두 개만 세트로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말이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이 추악한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지만 언론은 입을 닫고 있어요. 그동안에 검증되지도 않았던 검찰에 의해서 강요되고 조작된 증언들은 그렇게 잘 받아 적다가 이제 진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지만 입을 싹 다물고 있는 언론들, 대한민국을 좀먹는 세력들이다. 21대 국회가 좀 더 빨리 일을 해야 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내려와야 되고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